수학상한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7일자 주가 방송이고요. 어제자 영상에서 좋아요 정말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문자 남겨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오늘자 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최근의 조정은 세력들이 다 팔고 떠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 팔고 떠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있듯이 어차피 이 두산로보틱스라는 종목엔 다시 한번 대량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자, 어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정말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저 상남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저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가장 애타하시는 건 우리 주주분들일 텐데 제가 정말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자료는 잠시 뒤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악재가 생긴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분위기에 선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세력들은 주가를 저렴하게 만들고 그 주식을 잡주처럼 우리가 느끼게 만들고 본인들이 저렴하게 물량을 담아갑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5조 7천억입니다. 유통주식수는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자료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주가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최근에 나온 조정은 첫 번째는 바로 CES 일정의 재료 소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CES라는 일정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하락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MSCI 지수 편입의 불발설입니다.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MSCI 편입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2연타를 맞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불을 끼얹은 게 바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인버스 종목들이 너무 활기를 쳤죠. 전쟁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리고 유가, 천연가스 관련주. 지금 대부분의 인버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유 없는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악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조정이 5% 나올 것을 10%, 20% 만들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부각을 받습니다. 그 순간 저렴한 가격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산로보틱스의 악재가 아니죠. 회사가 망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던 자료들 속에서 사실은 이 자료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포인트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협동로봇은 첨단 산업인가요? 첨단 산업이 아닌가요? 자, 협동로봇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산업이다. 협동로봇은 단순한 반복을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휴먼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첨단 IT 기술이 집적된 퓨전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렵죠. 맞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요즘 들어서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협동로봇과 밀접한 연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로봇은 일반 노동자나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분야에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를 시킨다는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이 처해 있는 저출산, 고임금 문제, 물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주로 엮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정책주가 맞습니다. 저출산, 고임금, 고물가 시대, 이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경제 정책이 실시가 되면은 협동 로봇 산업은 정책주, 세계 정책주로 엮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AI,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등 최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 범위는 더욱더 높아질 협동 로봇, 우리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두산로보틱스인가 말이죠. 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이 미칠 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우리가 연말에 늘 들어왔었던 바로 현대차와의 협업입니다. 협동로봇은 실제로 전자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요처입니다. 뭐라고요? 자동차 산업이요. 다들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를 더 이상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기계로 만들었던 이런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 협동 로봇이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23년도 실제로 산업 인력 부족 현황 상위 1위에서 5위를 꼽자면 자, 말 그대로 제조업이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실태입니다. 실제로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고임금 시대가 오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 각국의 주요 첨단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협동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팩트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은 미국과 일본, 유럽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 확실히 아직은 시장을 제대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산 로보틱스는 철저한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환학과 덴마크의 유니버셜까지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협동 로봇이 관련성이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창고업, 음식점업 인력 부족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력의 효율화, 작업 효율의 향상, 안정적인 품질 확보,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협동 로봇은 앞으로도 수요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미 지역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이라는 시장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유럽의 협동 로봇 세계 시장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 시장을 아직 맞이하고 있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협동 로봇 세계 시장 점유율은 35.2%로 세계 협동 로봇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약 3억 4,500만 달러로 향후 연평균 40.9%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2년밖에 남지 않은 2026년도에는 27억 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40%나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는데 수조 원, 수백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미 폭스바겐 아시죠? 독일의 폭스바겐과 자동차 생산 라인, 독일의 잉골슈타트 기업, 유명한 이런 독일의 모든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 이미 협동 로봇에 폭발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협동 로봇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동안에 이 실적이라는 건 볼 수가 없었죠. 왜? 적자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나 본격적인 실적이 뚜렷하게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4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시적인 중동 정세의 불안정,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번 느꼈던 일들이죠. 그러나 기업들은 국가가 문제에 닥쳐도 결국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동 로봇의 중심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유럽이란 시장도 염두해야 되고 미국이란 시장도 염두해야 되고 국내 시장도 염두해야 되는데 지금 고작 시가총액이 5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말이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최소 20만 원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크고 시장이 여전히 수요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수요를 제대로 선점한 기업이 없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그리고 다들 놓치신 것 중에 하나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역시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20년도 자,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쌍남입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020년도 약 767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연평균 44% 성장하면서 2027년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2027년에는 9,800억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의 규모 역시나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처가 주로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국내는 약간 입가심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부터 기아까지 유럽, 북미부터 유럽까지 해외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매출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들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막 시장이 시작을 하고 있고 경쟁이 이제 막 태동기에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다? 등록 특허 출원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이 등록 특허 출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협동 로봇 개발했는데 이거 우리 기술이다 라고 등록하고 있는 특허 건수가 정말 미치듯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LG전자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삼성, 오카도 이노베이션, 고려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RS 오토메이션,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 협동 로봇의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협동 로봇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태동기다. 근데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흐름이 이 협동로봇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요.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 과학적, 기술적 측면, 그리고 해외 협동로봇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이 협동로봇 시장은 두산로보틱스가 정말로 월등한 이미 기술 특허를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특허 신청이 아니라 이제 막 특허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두산로보틱스는 그게 아니라 이미 특허 신청을 마쳤고 북미부터 유럽까지 시장 진출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국내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 동향에 맞추어서 시장 성장을 위한 보급과 수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점은 이거죠.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 시장 규모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정책주로 밀어주고 있다. 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협동 로봇 기업들의 기본적인 성능 향상과 작업 범위 및 도입 환경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부터 AI 시스템까지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협동 로봇의 우월한 성능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그 성능을 바탕으로 두산로보틱스 실적 폭증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2024년도가 첫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두산로보틱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상남이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해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렸고 대한해운은 제가 30분 전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방은 제가 실전 분석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공간이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기시면은 금전적인 요구 없이 여러분께 급등주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들을 이 방 안에서 제가 대응해드린 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화끈한 수익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는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외인이 조금씩 담아가고 있거든요. 기관과 연기금, 투신, 연기금 뭐 이런 많은 쪽들에서 지금 아직은 매도세를 취하고 있지만 외인은 일단 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포착하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패턴과 함께 매수 타점을 잡아볼 테니 이 방에 오시면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린 거 보시고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두산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드리면 처음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타점 도대체 어떻게 잡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지금부터 모두 다 공개할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타점에 대한 비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선엄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격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이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지표가 이 선암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남의 인생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지표는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암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테크. 자, 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식이고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급등한다라고 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이오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분석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주식 이것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드렸잖아요. 인생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일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 문자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팍팍 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저 상남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어요. 이 인생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 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 하더니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 하더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남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 한 가지만 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부반도체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IG 넥스원 보이시죠? LIG 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IG 넥스원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아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버브반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당일고가가 1190원입니다. LIG 넥스원 마찬가지로 11월 30일날 떴고 그 다음날 제가 당일고가 자 지표 같은 당일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날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 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10-6468-022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남아 이 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남아 이 세 글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남아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 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둔다고요? 자, 구독 인증해 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상남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 종목을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매번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